친구들로 많이 놀고 많이 즐기고 많이 경험했으면 한다.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 현실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만나는 그 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남긴 말입니다.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워낙 힘들다 보니 그 나이에 누릴 것을 마땅히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인데요. 따지고 보면 젊은이들이 살기 쉬웠던 때는 인류사를 통해 통틀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노인이고 죽어나가는 것은 청년들이다. 슬픈 현실이죠. 지옥 같은 현실. 그래도 살구멍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트엘도 두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땅땅다당당다다다다다다. 너는 네가 한 네 목소리를 녹음한 걸 딱 들으면 기분이 어떠냐? 별로지. 나도 별로야. 별로지. 어디 형 목소리 괜찮아요? 뭘 괜찮아? 나도 이제 내 목소리 들으면 이상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뭐? 저 내시 같이. 삐지 목소리 같은 내시 같아. 나도 그런데? 느낌이 나도 중어 목소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좀 중어 목소리가 나서 내시 같아. 이렇게 딱 들으면 무슨 내시 같이 나와. 예, 와틀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형님 그 SJ랑 같이 하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은 말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맡은 분야가 IT 통신 방송 쪽이다 보니까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한 조직의 대표로 매출은 물론 직원 관리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다재다능한 인재여야 하는데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분들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받게 됩니다. 특히 돈 안 드는 마케팅, 우리 옆에 계신 형님 SJ 같은 분이 관심이 많아 하는 그런 마케팅, 혹은 조직 관리. 돈 쓰는 마케팅 하고 싶다. 예. 실패 사례 등을 많이 배웁니다. 짧으면은 30분, 길면은 1시간 정도 이게 CEO랑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글로 정리하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뭐 분량이요? 예, 한 원고지로 한 50매 정도 되는데요. 대충 한 A4 용지가 10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글자 수가 1만 자가 넘는데 여기서 기사로 쓰는 양은 채 1000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것도 콘텐츠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 같이 오픈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좀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코너로 해서 스타트업 인터뷰를 팟캐스트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으신 청년들이나 또 젊은이들 많은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직방, 다방 쪽 CEO들을 만나봤고요. 차량 수리 업체 카닥이라는 업체 아시죠? 네. 예, 그 업체도 만나봤는데, 주로 오토 업체들을 만나보고 있고요. 이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팟캐스트를 하기 전인 상황인지라, 좀 이게 좀 당신네들 녹음한 거를 써도 되냐,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최근 만났던 스타트업 중에서는, 카닥 이준도 대표 같은 경우에 다음 출신으로 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시대를 지나온 벤처 1.5세대급 정도 되는데요. 조직 관리나 인상이 되게 깊었거든요. 카닥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가 20명 정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은 여기는 점심시간을 따로 끼리끼리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4명이 한 개조로 해서 각각 4명씩 한 개조로 가는데 요 4명이 매일매일 바뀝니다. 왜냐면은 20명 안에 있는 그 조직 안에서 파벌이 생기면은 그 순간 이 조그만 스타트업 와야 된다라고 딱 주간에 딱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또 조직 관리나 아니면 어쨌든 요런 점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좀 인상 좀 깊게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광고나 마케팅 기회 물론 절실한데요. 사실 자금이나 특히 또 일반 매체, 기자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되도록이면 많은 그래서 텍스트를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면서 앞으로 성장해 나갈 요 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분들 투자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체, 이분들이 장점이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것도 이 젊은 창업자들을 위한 어쨌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일단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소개해드릴 업체는 핸드폰 중고 핸드폰 거래 업체인데요. 오늘 처음 팟캐스트용 마이크를 가져가 봤거든요. 근데 주변 잡음이 좀 있고, 예상치 못하게 제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커서 신경이 좀 많이 거슬리긴 합니다. 그래도 첫 시간인 만큼 넓은 아량으로 봐주실 것을 보고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열시네요. 예. 일단은 그 대표님 선의 경쟁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일단 제가 먼저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저희는 우선 주식회사 선의의 경쟁이고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제 셀폰이라고 현재는 중고 휴대폰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향후에는 단순하게 플랫폼이 아니라 직접 소비자한테 방문해서 휴대폰을 뭐 수리해주고 사주고 또 이제 나아가서 신규 휴대폰 개통까지 저희는 휴대폰에 관련된 좀 라이프 사이클을 책임지고 싶은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창업은 제가 그 자료로 보긴 했는데 네. 사업 시작은 언제 했었나요? 저희가 법인 사업자가 나온 건 2015년 2월 정도고요. 예. 실제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 한 2014년 8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온라인 홈 쇼핑몰 형태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럼요? 아,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좀 니즈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여력이 없어서 제일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페이스북 페이지를 우선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중고 휴대폰을 뭐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왜냐면은 기존에도 휴대폰을 사주는 여러 매입 업체들이 있어서 그냥 이런 업체들을 소개해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오픈을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럼 이건 진짜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고 사업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8월부터 이제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했죠. 그럼 지금은 그러면은 앱 기반의 어쨌든 뭐 회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이게 그 중고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적어도 중고폰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랑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링크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러면은 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팔려고 하는 사람들 어쨌든 간에 찾아오겠지만은 이게 요 사람들에 대한 발굴 어떻게 좀 하시나요? 휴대폰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요?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게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라서 그거를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자원으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죠. 뭐 당연히 앞서 언급드렸던 페이스북 페이지도 하고 있고 저희가 뭐 빙글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하고 있고 어쨌든 자연스러운 바이럴 마케팅이 일어날 수 있는 채널들은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도 제 이게 아이폰 2개를 쓰고 있는데 별 수 없이 2개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좀 단말기 할부가 남아가지고 쓰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팔고 단말기 대금을 좀 한꺼번에 납부하려고 그랬는데 이 통신사에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중고로 이게 당시에 작년에 한 20 몇만 원짜리였는데 5S가 6만 원, 7만 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리 말하면은 이 팔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단말기에 대한 값어치가 제대로 매겨질까 이런 거에 의심이 있고 그 이쪽 분들도 어쨌든 그런 니즈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가치 산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가치 산정은 저희가 뭐 별도로 하진 않는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사업의 기회를 좀 포착한 게 아이폰 5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이폰 5인데 이거를 지금 있는 휴대폰 대리점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을 새로 바꾸시면서 기존의 휴대폰 판매하시니까 거기에 가면 진짜 5, 6만 원밖에 안 주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휴대폰만 전문적으로 사준 매입 업체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져가면 10만 원 이상이 주니까 가격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거는 이 전국의 매입 업체가 약 1,500개 이상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기종을 입력했을 때 매입 업체들이 가격을 어떻게 주는지 가격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주자.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왜냐면 이 매입 업체에 따라서도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이어서. 주로 뭐 어떤 기종이 인기가 많이 있나요? 아이폰 계통이겠죠, 아무래도요? 아이폰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 종류가 제일 거래가 활성화된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합니다. 이게 아이폰 5S 요새 시세가 얼마 정도 볼 수 있습니까? 이 정도면은 이게 LCD 창을 LCD 요 필름 떼면은 좀 깨끗하긴 할 텐데. 워낙 깨끗하셔갖고 그거는 바로 매입 업체 파시면 11만 원, 12만 원 정도는 받았겠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같은 계통을 사겠다, SE 뭐 6 정도 사겠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 되나요? 사는 거요? 예, 만약에 내가 사겠다. 6나 6S를. 6나 6S는 한 25만 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논외이긴 한데요. 아이폰이 또 견고하고 오래 쓰더라고요. 그쵸. 이게 안드로이드 폰 쓴 지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벌써 개설됐는데 이거는 2년이 다 됐는데도 너끈해요, 진짜. 배터리도 그렇고. 그래서 와이프도 지금 계속 아이폰 사고 싶다고 본인이 5S를 쓰고 있는데 받고 싶어 하는데 이거 하나 또 새로 사기는 좀 아직은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중고를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있었는데 어떤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행하면은 웨딩 사진. 예, 이거 제 마음대로 못해요. 예, 제 마음대로 못해요. 아내분이 이거를. 예, 하셔가지고. 얼마 안 되셨나 봐요. 2013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근데 아직 그대로. 예. 애들, 지금 애기가 좀 둘이에요.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혹시 계획은 있으신? 해야죠, 이제. 네, 당연히 해야죠.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 한 달 뭐 거래량 이런 거 어느 정도 좀 되나요? 거래량은 사실 정확히 파악이 힘들고요. 왜냐면은 매입 업체분들한테 저희가 중개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가는 뭐 고객 숫자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지만 약간 맹점이 뭐냐면 실제 판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것도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저는 참 생각이 매입을 해오고 싶어서 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업체와 업체를 연결해주는 그런. 저희는 단순 중개를 하고 있어요. 맞아, 이런 모델들이 좀 요새 좀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 어쨌든 뭐 그런 기존 업자들과 소비자들과 연결해주는. 그게 좀 시장에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잘못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너무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서비스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뭐 카닥이라는 업체 아시죠? 알죠. 거기도 보면 이제 중개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꽤 지금 많이 좀 수요가 되어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아이템만 가지고 있었을 때 카닥 대표님, 유준현 대표님 만나갖고 조언을 구했었죠. 좋으신 분이요. 그럼 이제 합리적 시니컬리스트라고 제가 별명 붙이긴 했는데 이게 딱딱딱 합리적인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도움 되게 많이 되는 것도 아프면서도. 좀 어떤 조언을 많이 좀 들으셨나요, 당시에는요? 당시에는 그냥 이거 어쨌든 플랫폼이 양면 시장이 생각보다 진입이 되게 힘들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시장이 존재하려면은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한쪽을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죠. 그러면은 뭐 현재 앱이 그러면은 선의의 경쟁은 3명인 거고 서비스명을 제가 들은 거 셀폰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앱 형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방문자 수나 이런 건 어떻게 좀 데이터가 좀 나오나요? 네, 나오죠. 한 얼마 정도 좀 됩니까? 지금 뭐 다운은 한 24만? 5만 정도 나오고 하루에는 뭐 적게 쓰면 1000명, 많게 쓰면 3000명 1000에서 3000명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그러면은 뭐죠? 그 수익 베이스는 카닥 같은 경우는 견적서를 유료로 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건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원래 첫 시작은 이제 휴대폰 사주는 매입 업체랑 개인을 중개해 주는 거였는데 이제 그 형태로 해서 매입 업체분들한테 CPC 형태로 클릭을 하면 돈을 받는 구조를 했었어요. 수익 모델을. 근데 그거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매입 업체 분들이 결국 저희한테 내야 되는 광고비를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광고비가 있으니까 그만큼 휴대폰의 가격을 좀 더 싸게 산다거나 그런 행동들을 많이 봐가지고 이걸 이대로 가다 보면은 이제 매입 업체 분들한테도 저희가 뭐 좋은 업체가 안 될 것 같고 저희도 하나의 업체니까 좋은 업체가 안 될 것 같고 소비자한테도 저희가 좋은 서비스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매입 업체 분들한테는 무료로 전환을 했고요. 그분들은 비용을 안 내고 저희 거를 쓰고 계시고 이제 단순하게 매입 업체를 중개하는 거에서 그냥 중고나라처럼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을 중개할 때 안전거래 수수료 일단 첫 번째 수익은 거기서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수익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고폰이라는 중고에 대한 선입견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누가 쓰던 사용하던 거다 보니까 품질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맞아요. 정말로 뭐 보장 AS가 잘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셀폰 보증폰이라고 중고폰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매입 업체분들한테 무료로 광고를 해주니까 그분들이 이제 되게 좋은 휴대폰들을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걸 약간의 마진만 받고 거의 최저가로 소비자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선 개인 간 거래 중개 수수료하고 셀폰 보증품 판매 수수 수익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어때요? 지금 봤을 때 상당히 어떤 박하다라는 느낌이 저도 좀 들긴 하는데, 어떻게 좀 직원분들이랑 하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좀 뭐랄까, 좀 아직 투자를 받아야 되는 단계 아닌가요, 이게요? 그렇죠. 투자를 받아야 되는 단계죠. 저희가 첫 시작은 투자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스케일업을 하려면 추가 투자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자생적으로 자체 BAP를 맞추기에는 당분간은 한계가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요. 직원분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지금 8명. 8명.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이거 매달, 그러니까 월말마다 돌아오는 어쨌든 그 월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회사 다닐 때 월급날이 되게 좋았는데, 이제는 월급날이 제일. 뭔가 월급날이 되면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들어요.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번 달 직원들한테 이제 무사하게 다 돈을 주는구나. 좀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월급날이 빨리 돌아올까. 9월 달에는 또 추석 있어. 조금 있으면 바로 또 월급날이네. 그냥 이거는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 스타트업이니까 상장사 아니니까 제가 필수적으로 물어본 거 아닌데, 한 달에 매출은 어느 정도 좀. 매출은 저희가 막 크진 않아요. 그냥 몇천 단위? 크진 않고. 아직 그러면은 BNP는 어차피 이후에 맞추는 걸로 하고 가시고 계시네요. 수익 모델을 좀 더 다변화해야 되고, 저희가 이쪽 부분 말고도 이제 다른 쪽에 사업도 빨리 열 생각이죠. 제가 다방이랑 직방도 만나봤거든요. 대표님들 만나봤는데, 이분들 하시는 자기네들은 허위 매물이나 이런 거는 시스템도 막고 있다, 자신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실제 소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허위 매물. 소위 말해서 부동산에서 미끼식으로 던져놓고 막상 가면은 비싼 거나 없다고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허위 매물에 대한 걱정이 좀 아니면은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직방이나 다른 시스템도 헛걸음 보상제라고 하던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막아놨지만, 사실상 그거를 완전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좀 저희도 우회적으로 막고 있죠. 우회적으로 막고 있다는 게 뭐냐면, 어플 내에서 허위 매물이라든지 허위 판매자들을 조회할 수 있게끔. 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게 이제 사기꾼 조회, 경찰청 API 가져와가지고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입력하면 이 사람이 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우회적으로 갖고 못 막고, 마음 먹고 올리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죠. 제 주변에도 물어봐요. 이런 앱이나 중개나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약간 좀 어떤 전문적인 개발자 지식이 아니면은 처음에 시작은 블로그나, 아까 말씀하신 페이스북 페이지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든 뭔가 SNS 시작하라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페이스북 페이지, 예컨대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0만이 방문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매출이 1억밖에 안 되거든요. 광고비나 다른 거 중간에 플랫폼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 개인들만의 플랫폼 갖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선혜경제인 대표님도 어쨌든 그런 의도로 앱을 개발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매물 정보나 이런 게 앱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좀 가나요? 수작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페이스북 페이지는, 그걸 그냥 여러 SNS 페이지는 단순하게 좀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냥 수단일 뿐이지, 아직도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풀지 못하는 기업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만이 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싶은데 페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자체적으로 따로 이 페이스북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브랜드를 런칭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성공 사례가 많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고민일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인터파크나 뭐 여러 지마켓 같은 경우는 중개 수수료를 통해서 어쨌든 그쵸. 하는데 이런 플랫폼이 종속돼 있으면은 이제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맞아요. 이게 참 고민이 많이 크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증권사에 계셨던 네. 거죠. 뭐 이름은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뭐죠? 그럼 언제 저기 회사에 입사하신 거예요? 회사는 2011년도에 입사를 했고 이제 퇴사는 2014년도에 한 3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지금 같이 창업한 공동창업자는 다 그 증권회사 동기들끼리 창업을 한 거라서. 3년 만에 퇴사를 하셨는데 남들 다 가고 싶어하는 증권사고 그 다음에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만두신 뭐 계획 같은 거요? 사실 막 남들이 가고 그건 잘 모르겠고 그만둔 계기는 좀 명확했어요.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사업을 해갖고 사업가 기질이 있고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제가 그만둔 계기는 어쨌든 같이 저 포함해서 3명이거든요. 이 3명을 좀 많이 믿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한 시작을 했거든요.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퇴사를 한 게 아니라 일단 퇴사를 하자.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을 찾아보자. 근데 그게 좀 가능했던 게 3명끼리 너무 시너지가 잘 맞아서 저는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셋이서 하면 최소한 밥은 진짜 굶어 죽지 않겠다. 우리는 셋이서 하면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는 생각이 좀 강해서 그래서 일단 그거 하나 믿고 나와서 시작을 했죠. 그럼 요거는 뭐 제가 증권사 뭐 계시던 직장을 이름을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증권사 내부적인 어쨌든 그런 뭐 기업 문화 이런 것도 상당히 어쨌든 간에 좀 안 맞았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면 저 증권사 굉장히 좋아했고 저 회사 되게 아직도 그 연락을 하고 지내요. 거기 계시던 분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저 회사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뭐 애널리스트 아니면 뭐 영업 어떤 거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인사팀에서 있었습니다. 인사팀이면 그래도 좀 애널이나 아니면 이쪽보다는 좀 스트레스가 덜 하지 않았나요? 그쵸. 제일 처음에 첫 시작은 이제 영업점에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바로 인사팀 가서 스트레스는 별로 없었죠. 일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건 전혀 없어서. 대부분 보면은, 카닥 같은 경우에도 좀 예를 들긴 하는데, 다음에서 사내벤처 형태로 하다가 나온 케이스고, 그 이진도 대표 자체도 기존에 벤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좀, 뭐, 이런 중개나 이런 게 앱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그분은 상당히 익숙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데, 증권사 계시던 분이 이런 앱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은, 특히 또 더군다나 어쨌든 통신 이쪽 비즈니스 베이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연관성이라 해야 될까?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이쪽으로 찾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선 이 사업 아이템을 정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확장될 여지가 있고 개선될 여지가 많은데 기존에 강자가 없는 시장 위주로 저희가 먼저 찾았었거든요. 근데 원래 첫 아이템이 휴대폰이 아니었고 저희는 이제 중고차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은 이미 너무 많은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업체들 사이에서 저희가 어쨌든 소비자한테 좀 특별한 가치를 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마 기존에 있는 여러 업체들과 동일한 서비스나 동일한 가치를 제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거 외에 다른 쪽으로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저희 공동 창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개발자 친구가 대학생 때부터 폰테크를 한 친구예요. 폰테크 통신사들이 싫어하는 폰테크. 통신사들이 엄청 싫어하는데 예전에는 단톡법 이전에는 휴대폰을 진짜 싸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발품을 팔아야 되고 여러 정보를 받는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니까 그거를 예전부터 대학생 때부터 해서 대학교 등록금도 그걸로 마련한 친구라서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뭐 콘택트를 하다 보니까
휴대폰의 대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거를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자기도 매입 업체한테 팔았다고. 근데 매입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에 팔아야 되고 어디가 믿을 만한지 모르겠다. 뭐 저희가 뭐 그냥 워낙 친하니까 여러 자기가 생각하는 사업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물론 통신 개통 쪽은 이미 통신사가 너무 꽉 잡고 있었는데 그 통신사들이 유일하게 아직도 자리를 정착하지 못한 게 중고휴대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쪽으로 우선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 단통법 이후로 2014년 10월 이후로 가장 많이 눈에 띈 게 보면 중고폰 간판이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호기를 맞으셨겠네요. 그럼 그때 이후. 그때 이후 딱 한 달간 동안 사용자가 정말 많이 유입됐어요. 하루에 막 1000명 넘게씩 쭉쭉 다운로드 숫자가 1000명 넘게 올랐었죠.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떨어져 있죠? 방문자 수가요. 방문자 수는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단통법 매체에서 하도 많이 그거를 얘기를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바이오를 저희 쪽에 유입이 됐었는데요. 그 앱 개발 비즈니스에 있어서 일단은 물론 뭐 세 분 중에서 봤을 때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앱을 직접 개발하셨던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한 명 있어요. 개발자가 있어요. 개발자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언을 하신다면은 일단은 뭐 협력 형태로 시작하는 게 좋은데 일단 개발자는 한 명 필수적으로 좀 아니면은 뭐 이쪽 개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무래도 공동 창업을 하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뭐 어떻게 보면 종속되는 거지만 되게 다양한 SNS 채널들이 있어서 굳이 서비스를 뭐 홈페이지 기반, 뭐 앱 기반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자신의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일럿 테스트할 수 있는 채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사업을 계속 발전을 시키려면 소비자한테 좀 더 편한 가치를 줘야 되고 좀 접근성이 중요하니까 앱을 잘 아는 친구, 뭐 홈페이지를 잘 아는 친구의 개발자는 있는 게 좋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적어도 말씀하신 뭐 페이스북 페이지든 SNS 통해서 일단은 뭐 사용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플랫폼 본인이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뭔가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비용적으로 순수할 수 있는 거죠. 저희도 제일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최근에는 뭐 여러 플랫폼 중에서 카카오 옐로우 아이디가 진짜 좋아요. 그거는 저희도 소비자의 이제 CS를 옐로우 아이디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옐로우 아이디에 뭐 자동응답 기능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뭐 작은 쇼핑몰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이용하더라도 뭐 단순하게 무슨 물건을 판다거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긴 카카오톡이 거의 다 쓰는 거니까 이쪽 베이스로 해도 뭐 뭐죠 메이커스 포 카카오인가 그런 것도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논웨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창업을 해서 뭔가 시작한다 그러면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 보는 것도 되게 괜찮겠네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대표적으로 뭐 옐로우 아이디 같은 경우 저도 잘 이렇게 얘기만 들어서 그렇긴 한데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건 되게 한 번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되게 편하거든요. 이게 저희 옐로우 아이디인데 이렇게 아예 자기가 다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팅을 해놓으면 이게 지금 제 걸로 들어가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동 응답으로 메신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객이랑 바로 1대1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간단한 답변 같은 것들을 다 받을 수가 있고 진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뭔가 뭐 정보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거라도 가능하네요. 네, 왜냐면은 이쪽에서 하나의 쇼핑몰처럼 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홈페이지로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거는 그냥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이쪽을 뭐 그냥 일반 쇼핑몰처럼 다 꾸밀 수가 있어서 되게 파워풀한 툴인 것 같아요.
그 사용자 유입은 옐로우 아이디를 어떻게 하나요? 뭐 카카오톡으로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앱을 방문한 그 사후에 뭔가 이제 뭐 CS를 한다거나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건가요? 아, 이게 뭐 둘 다 가능한데 그냥 이게 골뱅이 치고 예. 저희는 셀폰인데 셀폰 치면 바로 옐로우 아이디랑 대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 앱 호스팅이랑 뭐 홈페이지 호스팅은 카페24 통해서 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도 뭐 여기 담당자가 있는데 그래도 뭐 그래도 카페24를 뭐 사용하시게 된 계기는 장점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장 많이 좀 사용하는 저희 호스팅 업체다 보니까 사용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게 뭔가 예. 불문율 같은 게 첫 시작은 카페24.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브랜드가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게 진짜 파워풀한 거예요. 저희도 되게 되고 싶은 일인데 뭔가 처음으로 뭐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걸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불러다가 이제 인터뷰도 하자고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리고 카페24가 추천하는 업체라고 하면은 그것도 신뢰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그 홈쇼핑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뭐 이번에 또 소개해주는 업체들 보니까 오토나 아니면 스타트업으로 잘 또 선별을 해가지고 어레인지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터뷰를 편하게 하면서 뭐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개인적으로 스타트업 만나고 아니면 이렇게 막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생각과 아이디어와 정말 인사이트를 많이 얻는데 그게 너무 좀 사장되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지면에 들어간다면 7매 정도거든요. 7매 정도 1400자예요. 1시간 정도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A4 용지라면 10장 정도 돼요. 근데 1400자는 A4 용지 반절 정도거든요. 달리 말하면 20분에, 그러니까 거의 한 90% 이상은 다 날아가는, 물론 그 사이에 잡담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 생각을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뭐, 내가 만약 앱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카페24를 뭐 한번 해봐라. 추천하시길. 예. 추천하고. 감사합니다. 어때요? 그 뭐죠? 되게 보면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약간 좀 그렇게 보는 게 이게 실업난 구직이랑 창업은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양질의 일자를 찾지 못하니까 창업을 해라. 뭐 약간 이런 구도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런 대책 중에 솔루션 중 하나로 창업을 장려하는 인상도 좀 있긴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젊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게 취업도 어려우니까 창업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기업에 계시다가 창업을 하신 분들 조언을 들어보면은 일단 회사 조직 생활은 경험을 해보고 창업을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 예. 저는 딱 말씀하신 그 후자랑 완전 동의하는 입장이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대학생 창업은 되게 좋죠. 장려해야 되는 건 맞고 되게 좋은 문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뭐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뭐 스펙 쌓기용 대학생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마저도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기사 내용 중에 이제 매출이 실제 나오는 회사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수많은 기업 중에 3분의 1이나 매출이 난다는 건 이미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생 창업은 대학생 창업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근데 보다 많이 성장을 하고 보다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선 저는 무조건 직장 생활을 경험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뭐 대기업이라고 되게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기업은 가장 효율성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수많은 인력들이 다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체계가 있고 조직 규율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쪽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직접 회사 생활 그런 기업 문화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거든요. 지금도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 만나면은 얘기를 하는 게 대학생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창업을 하면 약간 너무 문화 자체가 대학생인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취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버릴 것들은 버리지만 너가 좀 더 뭐 성장을 하고 보다 좋은 회사, 뭐 큰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해보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왜냐면 저희도 뭐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가 스타트업에서 일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너는 대기업을 한번 가봐서 그쪽 문화도 한번 경험을 해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는 걸 더 추천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확히 후자 쪽의 입장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회사 안에서 보면 아이템도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랑 이렇게 갖춰지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아예 그냥 없는 거 시작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스타트 라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일반 직장인이 요새 같은 경우에는 나 때려치려고 그러고 저기 스타트업 가볼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변에 왕왕 계시긴 해요. 물론 뭐 실제로 실행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지만은 스타트업 한번 입사 한번 해볼까, 한번 여기 한번 제의가 들어왔어 생각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아는 지인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너네 회사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우선 제 동기들 중에 저희 회사 오고 싶다고 하는 애들 너 같은 애는 안 뽑는다고 하거든요. 왜요? 왜냐면은 스타트업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자율성이 되게 많이 보장이 되지만 그 자율성이 보장이 되는 만큼 한 사람이 개인이 처리해야 되는 일거리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자유하고 책임이 같이 따라오는 일들이 많아서 혼자 좀 일당백이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 동기들이 이제 5년 정도, 이제 5년, 6년차 돼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너무 이제 관료주의나 그래서 좀 물든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너는 하나만 하면 안 되고, 너가 좀 다양한 것들 할 줄 안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에 오는 게, 아무래도 그 정도의 직급이면 스타트업에 오더라도 아예 신입 직급은 아니고 경력 직급으로 와야 될 텐데, 그러면은 너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으면 그 외의 것들을 좀 더 준비해서 와야 될 것 같다. 그런 조언을 많이 하죠.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마음가짐도 중요하겠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나의 업무가 만약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없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재다능한 걸 수도 있거든요. 마케터라고 해서 단순하게 마케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당연히 기본적인 포토샵 작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디자이너의 센스가 필요하거든요. 일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스타트업 입사를, 제가 구글 뭐 캠퍼스 행사 보면은 대학생들 중에서 창업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스타트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스타트업에 오고 싶어 하는, 물론 이게 고민이 사람 뽑는 게 가장 큰 고민이시긴 한데, 이게 만약에 어떤 대학생이 만약에 입사하고 싶어 한다, 경력 전혀 없다 그러면 어떤 면을 주로 많이 보시거나 보실 계획이신가요? 뭐 지금 저희도 채용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사실 저도 과거에 인사 쪽에 있었지만 채용은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딱히 정해져 있는 지표가 없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필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없고, 그리고 게다가 또 스타트업은 더욱더 그렇잖아요. 이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좀 계속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 위주로 뽑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이어서, 뭐 저희는 회사 차원에서 교육 간다 그러면은 다 보내주고, 지금은 뭐 교육비 지원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못하지만 시간 같은 거 다 내줘요. 교육 간다 그러면 그래 뭐 나오지 말고 거기 갔다 와 이런 식으로.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서든 제 몫을 다 해내는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최근 한 달간에 만났던 스타트업 창업자 중 인상적인 사람이 이준도 대표라서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직원이 20명 정도가 되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 하나가, 이 20명 안에서 파벌에 숨기는 걸 정말 싫어하셔가지고, 점심시간도 친한 사람 끼리끼리 그냥 아니라 당번을 정해서 4명 이렇게 가는데, 어제 만났던 4명이 오늘은 다른 4명 바꾸시고 이렇게
그게 인상 깊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달리 말하면 스타트업 안에서 파벌이 생겨버리게 되면 그거야말로 이제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긴 한데, 아직 8명입니다만은, 그 안에서 어쨌든 관리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주안점을 갖고 있겠다. 이준호 대표 같은 경우는 파벌을 생기기 정말 싫다. 이 부분이라면은, 대표님은 어디 주안점을 갖고 좀 어떻게 좀 조직을 좀 꾸려 나가시나요? 생각을 안 해보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이 선의 경쟁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쨌든 목표나 기치, 아까 말씀 카페 시사 같은 업체가 되고 싶다는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일 수도 있고 비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회사로 추구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도 할 수 없게 하자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자체도 진입장벽이 높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충분히 누구든지 그렇죠. 들어올 수가 있고, 저희 자체도 아예 선도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아직은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입장이어가지고, 앞서 말씀하신 거랑 조금만 더 연관을 지어보면, 제가 배우는 사람을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배우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당장은 이제 휴대폰에 머물러 있지만, 물론 당분간은 휴대폰에만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배우다 보면 어떻게 미래 모습이 바뀔지 모르는 거고, 그런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직원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배우려고 하는, 아까 전에 그 친구들에 대한 어쨌든 선호한다, 호감 말씀하셨는데, 그 친구들이 뭔가 좀 다른 면이 좀 있나요?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면에서 좀 약간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그게 제가 그거를 채용 공부에 써놔요.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꼭 언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이러냐. 자기가 이렇게 가고 싶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혹시 회사 다니면서 같이 병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꼭 언급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회사의 발전이랑 개인의 발전이 꼭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개인의 발전은 개인의 발전이고 회사의 발전은 회사의 발전이니까 이 친구들과 제가 어떻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티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헬조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젊은이들의 어쨌든 절망감도 크고, 그 와중에 어떤 스타트 라인이 조금 다르다. 예를 들면은 부모님의 재력에 의해서 교육이 어쨌든 불평등이 되고, 그에 따라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구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기계발서에 대해서도 아프니까 청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냐, 그거네들 어쨌든 합리화를 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시대에 그래도 형이잖아요. 이 대학생들과 비교하면 형인데, 특별하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좀 말이나 좀 있으시나요? 제가 간혹 가다가 1년에 한 3-4번 정도 대학교에서 특강 같은 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특강을 하다 보면 예전에 제 모습이 좀 오버랩되기도 하고, 이게 저도 예전에 비하면 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취업 시장에 나왔겠지만 그 친구들은 저보다 더 많더라고요.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어른들이 하는 얘기처럼 저도 딱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연애도 하고 좀 더 술도 먹고 자유롭게 놀아서 내가 지금 돌아가면 좀 술만 먹고 살 거다 이런 얘기를. 왜냐면은 제가 무슨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무슨 조언을 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현실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흔히 말하는 제가 이제 꼰대가 돼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야, 나 때는 이랬는데 너희도 이래야 돼. 왜냐면은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니까 제가 했던 행동이랑 이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다른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지금이라도 제가 이제
정규 강의 중에 특강 형식으로 해서 더 자유로울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많이 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이들한테 중요한 게 당장 한글 알파벳을 배우는 게 아니라 노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지금에 있는 어떤 젊은이들이 뭐 어떤 스펙이나 쌓기 위해서 골머리를 책상 위에 앉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많은 걸 경험을 해보고 뭐 그런 뜻으로 네,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포장을 아니 뭐 다 이게 저희도 뭐 사람 쓰다 보니까 척하면 척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런 말이 어떤 뉘앙스가 뭐 이런 거 다. 다시 기업 얘기로 돌아가서요. 올해 뭐 어쨌든 연간 목표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 짧게 봤을 때 올해 목표는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시나요? 올해 목표는 저희가 이 휴대폰 시장에서 뭔가 영향력이 있고 진짜 좀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면 단순하게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 보다 좀 더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이제 직접 고객들 만나서 방문 수리하기, 방문 매입하기. 그러니까 현재적인 올해 목표고요. 이제 보다 좀 더 장기적인 목표를 얘기 드리면 사실 저희가 중고폰을 타겟으로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희는 궁극적으로 통신사 시장 쪽에 진입을 하고 싶어 해요. 통신사 시장이랑 여러 가지 섹터가 있긴 한데. 여러 신규 휴대폰 개통 쪽을 만약에 진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당장 그쪽으로 진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자들이 가장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니까 그게 중고 휴대폰이어서 우선 저희는 이제 사업을 단계별로 밟아가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중고 휴대폰 단순 매입업체였지만 개인 거래 중개를 하고 저희가 휴대폰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직접 사는 것까지는 할 거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가면서 발전을 하면 지금 휴대폰 대리점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미 충분히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왜 굳이 이렇게 수많은 대리점들에 가서 휴대폰을 개통을 해야 될까라는 궁극적인 좀 의문점이 있어서 그거를 온라인상으로 간단하게 처리를 해주는 방법 그리고 이제 생규 휴대폰을 개통을 한다는 건 기존의 휴대폰이 남는다는 거니까 그 휴대폰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보다 싸게 보다 빠르게 온라인 휴대폰을 좀 개통을 하게 해드리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은 중고폰은 기존에는 어쨌든 중간에 어떤 중개를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이제 개통도 하시는 역할도 하시고 싶으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땐 당장이라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당장이라도 가능. 근데 이게 이렇게 그래도 좀 중차대하게 올해의 목표로 이렇게 세워놓으신 어쨌든 이런 여러 프로세스 상에서 걸림돌 이런 게 좀 있나요? 걸림돌은 워낙 내부적으로도 있고 외부적으로도 항상 있지만 당장 저희가 그걸 시작하면 일단 기존에 있는 대리점들과 그것들의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도 이제 여러 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오프라인 상권을 줄이는 거냐, 온라인을 활성화해서 그런 얘기도 되게 많고. 근데 사실 거기에 어떤 합의점을 찾고 이 사람들과 상생을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한 좀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 적정한 균형점을 맞춰가기가. 그래서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조금 천천히 우선 중고 휴대폰에서 내실을 다져놓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좀 진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많은 또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인상 깊었던 건 옐로우 아이디랑 어쨌든 간에 좀 배우려는 친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투자나 요거는 초기에는 그러면은 자본금을 아마 3명 코파인더가 이렇게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후에 투자를 또 받으신 분 있으시나요? 초기 투자 1억 정도 받고 시작했고 거기에서 연계되어갖고 한 4억 정도 받아서 근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금들이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 투자를 미팅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어요.
어떤가요? 여기 뭐 스타터 뭐 자금이 말라간다. 점점 예전에 비해서 돈 빌리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체감을 좀 하시나요? 그쵸. 잘 여기 투자금에 몰리다가 어느 순간 안 몰리면 거기에 대해서 좀 힘든데 체감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항상 어렵죠. 뭐. 예. 벤처 캐피탈 이런 데서는 뭐라고 좀 조언을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사업을 해봐라 저렇게 하는 게 뭐 이런 게 약점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뭐 조언 중에서 기억나시는 거 좀 있으시나요? 조언 중에서 그건 저희 초기 투자해 주신 분이 예. 상무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예. 그 상무님은 사업 아이템이냐 그냥 저희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셋이서 되게 다들 열심히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어플리케이션 IT지 사실 다 발로 뛰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장점이고 그 반면에 단점으로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경쟁사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여기서 막상 너희가 기존에 있는 경쟁사보다 별로 특별한 가치는 제공을 못 해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투자자분들 만나 뵙다 보면 일단 중고폰이니까 별로 사업 아이템에서 매력을 못 가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4조 원이 넘게 정말로 그러니까 연간 4조 정도 되거든요. 정말 큰 시장인데 아직 시장 자체가 좀 혼탁한 거죠. 깨끗하게 정화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매력을 좀 못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뭔가 중고가 주는 단어가 되게 강력한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선입견이 딱 연상이 되는 게 용산, 골목 이런 게 좀 연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 저도 여기서 들었을 때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연상이 되긴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걱정이 많아요.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서요. 사진을 좀 찍을게요. 제가요. 예. 프레쉬를 터뜨려야 되는데 오늘 그냥 이렇게 해서 찍어줄 테니까 뭐죠? 보통 요새 보면 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보시기에 친하신 스타트업 창업자나 이러신 분들은 어떤 분 계시나요? 저희 개인적으로 친하신 창업자나 제일 친한 사람들은 이제 헤이딜러. 중고차 이제 딜러들 몇 경매 중 거기가 제일 친하고요. 그리고 좀 말씀하신 스타트업 네트워킹을 좀 제가 자주 다니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동안은 진짜 많이 다녔는데 요새는 사업에 집중하느라 좀 잘 안 다니고 있어서 가면 되게 많은 영감을 얻어요. 되게 다양하신 분들도 많고 새로운 인사이트도 좀 얻게 되는 것 같고 요거 하나 또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사업 시작한 형한테 줄 수 있는 조언이긴 한데 SNS를 카페든 아니면 페이스북 페이지든 활성화 시키려면 되게 초반 마찰력을 해야 되나? 물리에서 얘기하자면 최대 마찰력인가? 그 범주까지 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 SNS를 어쨌든 간에 활성화 시킬 수 있었던 방법이나 픽을 뭐가 좀 있으셨나요? 저희가 사실 SNS가 진짜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한 좋아요 팬이 5만 명 정도가 넘는데 동종 업계들이 한 1000명, 5000명 안 되는 건 10배가 넘거든요. 저희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색깔이 다르고 가치관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SNS 활성화 하려고 그 당시에 직원이 6명이었는데 6명에서 하루에 무조건 포스팅을 하나씩 했어요. 돌아가면서 아무 주제에 상관없는 포스팅을 했어요. 뭐 영화관 꿀팁일 수도 있고 패스트푸드점 꿀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바이럴이 나오는 콘텐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되게 이상한 건데 그냥 이 직원은 자기의 관심사가 그거라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터져가지고 이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엄청 올라가고 이제 어플로 좋아요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직원들이 있다면 뭐 하루에 하나씩 포스팅을 돌아가면서 올리는 것도 되게 좋은 거. 저희는 그거 하면서 내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스팅을 올려가지고 좋아요하고 공유한 그 가장 적은 사람이 월요일날 점심을 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진짜, 그러니까 물론 가장 높은 사람은 저희가 따로 상금을 줬고, 이게 돌아가면서 저 회사 쪽에서는 별로 자금적인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근데 효과가 진짜 좋았어요. 달리 말하면은, 그 아프리카 TV 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 DJ 조건은 항상 성실하게 정해진 시간에 빠짐없이, 물론 콘텐츠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띵이나 뭐 유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해외나 이런 데를 간다 그러면 미 녹화 방송 해놓고, 왜냐면 독자와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게 질도 중요하지만은 뭔가 이 계속 이 사용자들과 접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성실성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이 실천하기 쉽지가 않죠. 힘들죠. 저희도 최근에는 좀 그 정책을 바꿔가지고, 예전에는 무조건 하루에 하나씩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저희는 이제 초기에 확보하려면은 어쨌든 다양하게 계속 노출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는 저희는 그 선까지 왔어요. 이미 확보는 많이 해놔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거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저희 어플 내에도 이제 읽을거리라고 해서 IT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탭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예전에는 정말 다양하게 이것저것 올렸지만 이제는 통신사 꿀팁이라든지 작은 일상생활 팁 같은 거를 제공하는 거 위주로 컨텐츠를 좀 전하는 거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회원 관리도 편하고, 그다음 오랫동안 업력이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좀 약간 가볍다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가입자들, 회원들에 대한 관리도 쉽지가 않고, 이게 장단이 좀 있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아는 형한테 저기 네이버 카페를 열심히 활성화시켜봐라 이렇게 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 플랫폼으로 봤을 때 페이스북 페이지랑 네이버 카페랑 뭐 블로그랑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좀 가장 단시간 내에 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좀 답은 정해져 있긴 한데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노출을 해야 돼요. 셋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단기적으로 좀 바이럴을 일으키고 싶으면 현재로서는 페이스북이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카페라든지 블로그는 검색어에 노출되기까지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단기간에 뭐 작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계속 업로드를 해야지만 이제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에 뜨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페이스북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흥미롭고 약간의 자극적인 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가 한순간에 유명해지는 일들이 되게 많아서 현재로서는 바이럴 페이스북 페이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고민 중에 하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 콘텐츠를 저도 유튜브도 올리고 하긴 했는데 구독자가 생각보다 많이 안 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는 형이랑 같이 뭐 팟캐스트나 이런 걸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바이럴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역시 다 해야 돼요. 정답이죠. 다 하면서 성실하게 매일. 저희 인스타, 페이스북, 콜라, 빙글 다. 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광고를 또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하실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적으로 매번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올리는 거는 돌아가면서 올리게 자유롭게 올렸었지만 거기에서 광고는 따로 이제 계속 있다 보면은 사용자들을 정확히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8에서 24세 남자가 저희 75%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타겟팅 거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민감하고 세폰 좋아하고. 그렇죠. 일단 오늘 제가 보면서 고민하고 이런 거 오히려 제가 상담 컨설팅을 받은 것 같아요. 좀